국민의힘은 어떨까? 진정한 시스템 공천, 조용한 감동 있는 공천을 하고 있을까?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막판에 탈락한 의원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유경준 강남병 의원, 다양한 투기 활약을 통해서 지역 책임 다원수를 크게 늘렸는데 왜 나를 떨어뜨리냐? 홍석준 의원, 고심에 고심하고 정무적인 판단했던 공관위원장 말해소가 여러 의미. 이채익 의원, 현역 하위 10%에 해당되는 컷오프 대상도 아닌데 왜 날? 자, 유경준 의원이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유 의원이 배제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니 4년 전에는 내가 새로운 인물이었고 근데 지금 갑자기 헌인물이 됐냐 또는 2위보다 2배 이상 높아서 단수 추천인데 그러나 국민의힘의 얘기는 다릅니다. 명백한 허위다. 그러면서 답안지를 공개했어요. 박 교수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 의원은 소위 언론사 여론조사를 근거로 내가 경쟁 후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당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위 후보가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민주당 공천이 굉장히 거칠고 투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공천에서도 눈여겨볼 점이 그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당 후보 전당대회 도전에 대해서 연판장 초선들이 연판장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랬죠. 출마하지 마라. 네. 그 연판장에 서명했던 분들은 4분의 3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판장에 서명하지 않았던 분 중에 4분의 3은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가 됐어요. 컷오프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국 민주당은 워낙 덩어리가 크고 또 소위 말해서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공천이 있었기 때문에 분란이 커 보이지만 본질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컷오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용산의 뜻을 잘 받들었던 초선 연판장에 서명을 했던 분들은 다수가 공천이 됐고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던 분들은 대다수가 공천에서 배제됐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의 본질이 민주당 공천과 과연 다를 바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아마 공천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분석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이 과연 민주당과 이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이건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대구 달서갑에서 유영하 변호사에게 빌린 홍석준 의원도 상당히 당에서 스피커 역할을 방송 출연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 단수 추천. 사실은 최근에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잖아요, 김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이라는 게 홍석준 현역 의원의 반발 정도, 그러니까 노이즈 정도이지 이게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가장 공을 들였던 인물과 지역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한 취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제3지대를 만들겠다라고 호언을 하고 수개월을 끌다가 12월 말에 결국 탈당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대구에 가서 깃발을 꽂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 중에 하나는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던 이준석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다시 그 힘을 얻어서 뭔가 대구를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보수의 어떤 성질할까요? 뭐 이런 걸로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고 또 초대하고 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그에 대한 어떤 뭐 보온이랄까 아니면 뭔가 대우랄까 이런 걸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퀘스천에서 저는 이준석의 제3지대에 대한 강력한 견제 그것만 견제해내면 전체 선거 구도판에서 큰 상수격인 변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했을 때 유영하는 무조건 된다라고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그 예우, 네. 뭐 배려 뭐 네. 이런 측면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됐는데 결국 이제 그 저는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배려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좀 배치하거나 할 수 뭐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논의는 사전에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시그널은 보통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곳 중에 아직 공천이 미완성인 곳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음으로 양으로 공천하지 마시오. 뭐 불출마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출마했을 경우에 당신에게 어떤 자리를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음으로 양으로 전달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석준 의원이 뭐 끝까지 버텨서 본인은 경선에서 이기겠다라고 물론 경선에서만 하면 이겼을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을 대목이긴 합니다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인물, 상징적인 인물을 배려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좀 보수 유권자들이 좀 양해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로 이 사안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